1993년 독일 이다 오버슈타인. 한적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경찰 무전기에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장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혹감과 섬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한 남성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범행 도구는커녕 범인의 지문이나 발자국조차 발견되지 않은 완벽한 밀실 살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아있던 유리컵 하나에 묻어있던 작은 흔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현장에서 검출된 단 하나의 증거. 수수께끼 같은 여성 DNA였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DNA 한 줄이 앞으로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 전역을 뒤흔들 역사상 전례 없는 유럽 최악의 미스터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의 서막은 평범한 듯 비범하게 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보였지만 유일하게 남겨진 여성 DNA는 수사팀에게 풀 수 없는 난해한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DNA는 누구의 것일까? 왜 하필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난 것일까?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수사팀은 이 의문투성이 DNA를 추적하기 위해 모든 과학수사 기법과 인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DNA의 중요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히 또 다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첫 사건 발생 8년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61세 남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매우 잔혹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장에서 발견된 서랍, 손잡이에서 나온 DNA는 1993년 이다 오버슈타인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혀 다른 유형의 사건, 다른 범행 수법,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NA는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이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치는 수사관들에게 깊은 혼란과 동시에 섬뜩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DNA가 단순한 오염이나 착오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 후 40건이 넘는 강력 범죄 현장에서 믿을 수 없게도 언제나 동일한 여성 DNA가 등장했습니다. 마약 주사기, 장난감 권총, 깨진 창문을 부순 돌멩이, 먹다 남은 쿠키 조각, 심지어 범행 도중 급하게 버려진 장갑에서까지. 범인은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듯 자신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묘한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DNA는 수사팀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사건들은 서로 완전히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강도에서 절도로, 살인에서 차량 도난까지. 범행 방식은 매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달랐고 피해자들의 유형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 미스터리한 여성의 DNA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유럽 최악의 연쇄살인마이자 고도로 지능적인 범죄 천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치밀하고 대담하며 어떤 물리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서 오직 DNA만을 남기는 기이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름도 얼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목격자도 그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마치 연기처럼, 유령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현장에 존재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가 그녀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언론은 그녀에게 하이브론의 유령 혹은 얼굴 없는 여인이라는 섬뜩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별명은 그녀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2007년 독일 사회에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독일 하이브론에서 근무 중이던 22세 여성 경찰관.
미헬레 키세베터가 총을 맞고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근무 중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이 사건은 독일 전역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는 또다시 하일브론의 유령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일브론의 유령에게 결정적인 살인 혐의를 입혔고 독일 사회는 분노와 함께 그녀의 정체에 대한 갈증으로 들끓었습니다. 경찰은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독일 경찰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협력하여 유럽 전역의 데이터를 총동원해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행방을 쫓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수사 예산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했습니다. 현상금은 초기 30만 유로에서 무려 300만 유로, 한화 약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엄청난 현상금은 그녀의 검거에 대한 수사 당국의 절박함과 동시에 그녀의 위험성과 광범위한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경찰과 수사관이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목격자도 그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며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CCTV에도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범죄 현장에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미스터리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과연 인간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 마침내 길고 긴 미스터리의 퍼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한 학교 침입 사건에서 발견된 음료수 병을 분석하던 중 수사관들은 또다시 너무나도 익숙한 DNA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16년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의 DNA였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의 범인이 하일브론의 유령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목격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는 침입범이 명백한 남성임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교 침입범이었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도 없었으며 연쇄살인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음료수병에서 놀랍게도 유령의 DNA가 나온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증언은 수사팀에게 전례 없는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DNA 증거라는 과학적 증거가 정면으로 상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때 처음으로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두려웠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DNA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16년간 쌓아온 수사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곧 전 수사 체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건에서 DNA 채취에 사용된 면봉을 역추적했습니다. 1993년 첫 사건부터 2009년 마지막 사건까지 모든 DNA 샘플이 어떤 면봉으로 채취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령의 DNA가 검출된 모든 경찰서와 모든 사건 현장에서 똑같은 회사, 그라이너 바이오온에서 제조된 면봉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더 기막히고 황당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해당 면봉들은 유럽식 DNA 무오염 인증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DNA 채취 도구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무오염이라는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면봉을 포장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 폴란드 출신 여성 노동자의 각질 세포와 미세한 DNA가 면봉에 묻어 그대로 유럽 전역의 수사 현장에 배달되었던 것입니다. 즉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정체불명의 여성. 연쇄살인범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일브론의 유령은 치밀한 살인마가 아니라 단지 한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 노동자의 DNA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독일 전역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16년간의 대규모 수사가 한 여성 노동자의 DNA 오염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경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자원과 인력이 낭비되었고 무엇보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오해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즉시 DNA 체증 기준을 전면 개정했고 모든 과학수사는 DNA 오염 방지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DNA 증거의 완벽성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사라지고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접근 방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특히 DNA 증거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DNA는 완벽하다는 믿음. 그 맹목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16년의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하일브론의 유령. 그녀는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학수사 역사상 가장 크고 복잡한 미스터리를 남긴 가장 무서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미스터리를 넘어 과학기술의 발전이 항상 완벽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심오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증거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일브론의 유령 이야기는 인간의 인지와 과학적 증거의 본질,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